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뭐 이런 결정을 한 그 후폭풍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가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이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1, 2번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진행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위헌이다라고 이제 본 것인데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 대행이 앞으로 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성 위원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네. 뭐 임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겠죠. 일단 뭐 뉴스만 듣고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문을 받아보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좀 하고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머지않아 임명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존중이란 건 곧 임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변론 종결이 됐지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다수 의견은 변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하기보다는 참여를 안 시킬 가능성이 좀 큰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을 법률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법에 명문 규정은 없는데 다른 그 관련 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탄핵 심판 시작할 때 문영배 권한대행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 재판관 이 추가 임명 때문에 또 이렇게 늦추는 게 뭐 과연 얼마나 바람직하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8명이 탄핵 심판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서로 임명이 되더라도 그 변론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재판 그 풀에서는 결국에 이제 빠지고 8인 체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9인 체제와 8인 체제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같은 뭐 6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결정 선고를 서둘러 주는 게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나 이런 네. 걸 볼 때 그게 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 의원님은 최 아니 대행의 이제 결정 최상목 어떻게 대행이 존중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만약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뭐 당연히 뭐 임명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최상목 대행이 언제까지 대행을 할까요? 저는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문제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덕수 대행이 2월 19일에 변론 종결됐죠. 그러면 대략 한 2주 따지면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결정은 뭐 아마 복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나. 네.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은 그 이후에는 경제부총리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럼 오늘도 임명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얘기는 결국 자, 헌재 결정문을 한번 받아보고 이 결정문의 취지나 그에 따라서 본인이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는데 네.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하는 거 아마 법무부나 법제처 같은 데에 유권 해석을 받아볼 거예요.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법 걸릴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이제 복귀한다면 그 이후로 넘길 수도 있다. 총리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복귀 시점은 그러면 언제쯤으로 보신다고요? 저는 다음 주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다음 예상을 주에 합니다. 그럼 권한 대행이 다시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한덕수 이제 대행 몫으로 넘어가는데 네. 한덕수 대행은 여야가 합의를 해라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한덕수 대행도 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로
이 문제는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한덕수 대행이 과연 할 것인가? 어차피 이제 그때부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제 뭐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뭐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 체제로 넘어가거나 이 상황이 되잖아요. 네. 또 다른 변수가 그때 생기는 거죠. 그럼 적어도 그때까지를 보면 네. 윤 대통령 탄핵 결정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는 복귀하지 못, 임명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 조항이나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이렇게 기속한다. 귀속한다. 기속한다. 그래서요. 따라야 예, 된다. 그걸 따라야 한다. 쉬운 말로 하면 따라야 한다. 이런 네,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국회를 대표한 국회의장이 최정목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걸 이제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하고 그럼 임명을 안 하면 그럼 국회에서 또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죠. 그러면 또 국회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아 이건 또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 소추해야 되나요? 이건 이 나라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상식에 따라서 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네. 조만간 가급적 하루 이틀 사이에 최정목 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그 임명 저는 뭐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실제 상황이 그 제가 예측한 대로 아마 전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한번 두고 보시죠. 만약 임명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구인 체제로 저는 심판을 일단 내릴까요? 임명을 만약에 한다면 네. 그 특정 그 재판관을 그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변론 과정에서 빠졌더라도 뭐, 아니 그러니까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 변론 그 재판관인데. 기일은 다 끝났잖아요. 아니 끝났어도 여하튼 재판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법관 인사에 따라서 재판부가 교체되잖아요. 네. 그럼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서 그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헌재라고 예외인가요? 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임명이 된다. 예. 그러면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도 구인 체제로 결정을 구인 할 체제로 것이다. 결정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에서 다 최병무 의원하고 저하고 뭐 옳다 그러다 문제도 있지만 전망이 좀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최장목 대행이 임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임명을 해도 8인 체제로 갈 8인 것이다. 체제로 갈 것이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우리 최 의원 말씀은 이제 저하고 두 가지가 다 이제 다르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주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비상계엄의 결정적인 기폭제라고 이제 민주당이 강조를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반면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제2의 김대엄 만들기다, 이렇게 이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명태균 특검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뭐 이것도 이제 국회가 의결을 했으니까 정부 쪽에 이송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한 15일 정도의 시간이 또 있어요. 네. 이건 역시 아까 제 논리 연장선상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복귀할 경우에는 한덕수 대행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에는 명태균 씨 본인의 문제를 여전히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껏해야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하고의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들만 일부 공개하고 있지, 본인이 지금 막상 진짜 노리고 있는 네. 여권의 다른 주자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또는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뚜렷한 증거는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정치 공세의 일환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거고요. 네. 뭐 그에 대한 판단은 뭐 아마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가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일단 아마 제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정치 공세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의 요구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제 의결로 이제 갈 경우에 그렇죠. 제 의결로 갈 경우에는 탄핵 결정 시점과 맞물려서 이게 뭐 그 비슷한 시기가 될 아마 가능성이 탄핵 높습니다.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재의결을 한다면. 그럼 만약에 그 탄핵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좀 달라질 맞물려서 개연성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 274명 중에 찬성이 182, 반대가 91. 그러니까 여야 지금 의석 분포 비슷하게 당론에 따라서 투표를 한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만 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람 뭐 정치 프로코다, 선거 프로코다, 어떻게 이런 그 이상한 사람 말을 갖고 특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근데 어쨌든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뭐 홍준표 대구시장, 또 원희룡 전 장관 이름도 잠깐 오락가락했었고요. 또 이준석 의원 이런 분들이 뭔가 좀 연루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 의혹은 있는데 이게 당사자가 이거 검찰 수사 엉터리다. 나 특검에서 수사를 날 지금 제대로 하면 내가 다 있는 그대로 다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뭐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다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렇다면 그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 좀 네. 좁혀서 하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글쎄요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무슨 이 법에 무슨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볼지 아니면 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지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거 뭐 막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 목소리도 튀어나오고 뭐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막 네.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좀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정리하고 가자. 이런 정서가 강한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이제 등에 업고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거부권 행사 여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 그걸 언제 할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좀 안개 속으로 좀 또렷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역시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고 역시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제 진전을 시킨다면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씨를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지금 두 가지인데 대통령 부부의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때 여론조사 비용을 이제 대납했는지에 대한 의혹. 서울 그 중앙지검이 명태균 씨를 소환해서 수사하는 뭐 지금 오늘 뭐 좀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으로서는 이걸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 문제를 좀 하루빨리 매듭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 차원에서 명태균 씨를 서둘러서 소환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은 아마 입증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거보다는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김한정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오세훈 그 서울시장의 후원자다 이렇게 언론에서 다 쓰고 있지만 막상 이 김한정 씨는 그 지금 기자들한테는 아니 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서 대납한 게 아니고 오세훈 서울시장, 뭐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준석 의원까지도 전부 다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본인이. 네. 그러니까 특정 누구를 위해서 그 후원한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자꾸 여론조사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 뭐 이런 거는 일단 밝혀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좀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중앙지검이 명태균 씨를 불러서 소환한 거는 아마 특검이 이렇게 빨리 진척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검찰이 수사를 좀 어느 정도 자기들도 먼저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법에 앞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검찰이 굉장히 유능한 집단인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특검법 국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뒤늦게 이렇게 또 움직이는지 네. 참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안이 이제 두 개가 묶여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 그건 최병묵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입증이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전에 국정농단하고 별도로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 별도로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돼서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이것도 아마 기소가 돼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인데요. 네. 이 억울하다고 뭐 펄펄 뛰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당사자가. 뭐 저도 직접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가 개입돼 있는 거는 또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내 후원자였던 것은 맞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반 국민한테 이렇게 짧게 뭐 이 설명을 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고 좀 이 스토리가 길어지거든요. 네네. 설명할 때 말이 길면은 아이 저거 혹시 거짓말하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진짜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검찰이 진상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누군가 잘못한 사람 처벌을 하고 뭐 죄를 이렇게 묻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거다 이거 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그래서 이 억울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의혹을 좀 벗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법원이 있는데 검찰이 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도 2년을 이제 구형을 그렇죠. 했었죠.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같은 구형량인데 2심 선고가 이제 빨리 확정돼서 나왔습니다. 3월 26일에 선고 일자가 확정이 됐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리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역시 이제 그 3심의 최종심, 그 선고 시기 그리고 결과 뭐 한 번에 좀 뭐 압축해서 말씀하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들어볼까요? 아니 왜냐하면 3월 26일에 2심 선고를 한다는 거는 그 네. 1심 선고 그러니까 결심을 어제 했죠. 그러니까 결코 빠른 건 아닙니다. 네. 그냥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 달쯤 지난 뒤 결심 후 한 달쯤 뒤에 선고한다는 거는 통상적인 절차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633 원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네. 6월 26일 전에까지 이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하면 그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네. 지금 이제 유력하게 점쳐지는 게 3월 중순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5월 중순에 대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6월 26일 전에 그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2심에서 그 상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심이 만약에 1심과 비슷한 그 피선거권 상실의 형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뭐 무죄가 나온다면 그건 뭐 아주 홀가분하게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이제 대통령의 만약 그리고서 당선이 된다 안 된다 이 논란은 계속해서 이제 헌법 제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네. 이게 이제 과연 재판도 중단되는 거냐? 이 논란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대선이 만약에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거에 재판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네. 요렇게 전개가 되고 그러나 확정 판결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확정 판결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치러진다면 확정 판결은 그 전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기 대선 이렇게 이후에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심 그 최종심이 조기 대선 이후에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면 그 최종심을 갖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최종심을 해야 가능성이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심 선고를 3월 26일 날 하는 거는 뭐 잘한 것 같아요. 네. 서둘러서 한 거죠. 다른 사건 배당 안 받고 집중적으로 심리했고 전 법원의 2심 재판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이제 앞뒤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보다 더 형량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1심 우리도 깜짝 놀랐지만 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게 굉장히 중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유죄가 나와도 뭐 벌금형 또는 무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형량이 어떻게 나와도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지금보다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에 그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설사 선거법 위반 2심으로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다른 사건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죄 받는다고 갑자기 지지도가 뭐 올라가거나 뭐 그럴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네. 출마하는 데는 이번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최종심의 선고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조기 대선이 뭐 열린다면 아무리 서둘러야 앞뒤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 대선 그거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트럼프 사례를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니까 그거 다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자인 국민의 어떤 권력 창출 과정, 그게 그 선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법부에서 이렇게 유무죄를 가려서 따지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미국의 법률가들도 아마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하고 수사하고 전부 다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다 중단돼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법률가들 사이에 뭐 찬반 양론이 있는데 대체로 뭐 법리상의 문제보다도 아니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어떻게 그 재판을 진행을 하겠느냐. 네네. 어쨌든 기소는 됐으니까 공소시효는 정지가 된 상태니까 이 다음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대통령이 아닐 때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법조인들 가운데에서도 좀 더 많은 헌법 것으로. 84조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가 기소도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책도 출간을 했고 복귀에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복귀 시점은 탄핵 선고 이후로 좀 잡힐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통령의 복귀가 좀 현 시점에서 좀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어떤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전망 아래 정치 복귀를 서두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이제 책을 쓰고 뭐 이제 앞으로 북콘서트 같은 걸 다닐 텐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 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하는 부분을 대부분 다 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네. 그게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 일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일반 민심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심에는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당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이 결합돼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심에서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책을 쓰고 또 이 비상계엄 이후에 그 탄핵에 앞장서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네. 그것이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큰 저는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네. 성 의원님.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확 쏠리면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당내에서는 현재 인기가 없지만 당 밖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출판되기도 전에 예매만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고요. 또 책 나오는 날 그 왜 오픈런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네. 줄을 서서 쭉 기다리는. 이거 정치인들이 이런 대접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팬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비상계엄에 명백히 반대했고, 처음부터 계엄 해제 요구를 강하게 했고요. 탄핵에 찬성을 했던 주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일정한 세가 있다고 보고요. 대선 후보 경선에도 아마 나갈 겁니다. 네. 나가서 당 안팎의 지지를 과연 이제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이제 좀 짧게 할까요? 오늘 토론을 우리가 한 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얘기, 명태균 얘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얘기, 또 한동훈 대표 출판 뭐 이런 사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5월에 조기 대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제 정치인들이 좀 미리 움직이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조기 대선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자, 지금까지 저희가 뭐 명태균 씨 의혹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그 재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유권자들은 아무것도 명확하게 규명된 것 없이 투표 행위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후보자 정보 알고 투표해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자 대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손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